2026년 1월 1일, 새해의 공기가 아직 차갑게 목을 긁던 그 아침의 연예계는 이상할 만큼 조용히 술렁였다. 폭발적인 스캔들도 아니고 누군가의 은퇴 선언도 아니었다. 소문은 단 한 줄로 시작됐다. 김호중이 울었다. 그 이름 석자 앞에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웃기지 마. 김호중이? 그 강철 같은 표정으로 무대 위에서 감정을 칼같이 접어넣고 마지막 호흡까지 계산의 노래를 밀어붙이는 그 김호중이 새해 첫날 눈물을 흘렸다고. 말이 되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심지어 무관심하던 사람들까지 어느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는 점이다. 왜지? 왜 나도 울컥하지?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까지 튀어들어와 버렸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은 원래 쉽게 흔들리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늘 버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아도 끝까지 중심을 잡는 얼굴. 누가 뭐라 해도 일단 무대에 올라서면 목소리 하나로 공기를 정리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울었다는 말에 본능적으로 반발했다. 그건 김호중답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김호중이 울었다는 사실이 낯설기 때문에 그 눈물은 더 무겁게 들렸다. 오히려 그가 울었기 때문에 그 장면은 해프닝이 아니라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감정이 터졌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2년 동안 겹겹이 쌓인 시간이 드디어 이음새를 벌리며 틈을 내고 나온 순간.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딱 하고 열리는 소리처럼. 그날의 공간은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환호도 없는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무대 뒤의 대기실도 아니고 방송국의 분주한 복도도 아니었다. 가까운 지인 몇 명, 그리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던 공기. 사람들은 그가 새해를 그런 곳에서 맞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늘 움직였고, 늘 채워졌고, 늘 일정표로 빼곡했던 사람이 새해 첫 페이지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멈춤이 곧 울음으로 이어졌다는 건 감정이 단지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조여왔던 끈이 잠깐 풀린 데서 나온 반응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시 침묵에 잠겼고 이제야 숨을 고르는 것 같다는 낮고 짧은 말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박힌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결국 눈물로 번졌다는 그 장면. 그건 누군가의 약함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은 순간의 인간적인 폭발에 더 가까웠다. 사실 김호중은 최근 몇 년 동안 숫자로만 보면 완벽하게 성공한 가수의 궤도에 있었다. 정규 앨범 초동 52만 장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었다. 그건 팬덤의 크기와 신뢰가 어떤 밀도로 결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압력계 같은 수치였다. 대형 공연은 연이어 매진, 무대는 더 커지고 스포트라이트는 더 강해졌다. 겉으로 보면 이미 안정적으로 안착한 사람,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안정이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된다. 성공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책임도 커지고 시선도 많아지고 기대는 더 무겁게 달라붙는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때로 이제부터 더 잘해야지 라는 주문처럼 변한다. 김호중은 그 주문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버텨왔다. 노래에 눌러 담고 호흡에 박아넣고 무대의 시간 속의 감정을 조용히 봉인해왔다. 그는 노래로 울기보다 노래 안에 울음을 숨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터진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허용된 심이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서 흘러나온 그 한 방울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한 채 걸어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버린 것이다. 김호중의 음악을 관통하는 핵심은 언제나 절제였다. 고음을 앞세워 울부짖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안쪽으로 눌러두고 소리의 결로 흘려보내는 방식. 비극을 과장해서 토해내기보다 한 호흡 한 호흡에 시간을 실어두고 감정이 스스로 번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순간 터지는 음악이 아니라 공연장을 떠난 뒤 밤이 깊어졌을 때 조용히 되살아나는 음악이 되곤 했다. 새해 첫날 흘린 눈물도 그 태도와 닮아 있었다. 참아온 것을 한 번에 쏟아내는 울음이 아니라 이제는 눌러두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미세한 균열. 그 작은 균열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보여준다.
김호중도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너무 오래 자신을 증명하는 경주를 해왔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건 그가 남겼다고 전해진 한마디다. 올해는 조금 덜 증명해도 되지 않을까? 처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다. 의욕이 식었나? 힘이 빠졌나? 아니다. 그 말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방향 전환 선언에 가깝다. 더 높은 숫자와 더 큰 무대를 향해 치닫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노래를 남기겠다는 선택.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과정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해를 만들고 싶다는 뜻. 무대 위의 환호보다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다짐. 그 말이 바로 새해 첫날의 눈물과 맞물린다. 눈물이란 결국 누군가가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본 순간에 가장 많이 나온다. 계속 달릴 때는 울지 못한다. 숨이 차서. 그런데 멈춰서면 그제야 숨이 들어오고 그 숨이 감정을 흔든다. 김호중은 그 순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이상하지 않나? 김호중이 운 날인데 왜 내가 울컥하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눈물이 특별한 가수의 특별한 사연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감정의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안다. 버티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잠깐 쉬어도 되는 순간이라는 걸. 계속 버티던 사람은 쉬는 법을 모른다. 쉬면 죄책감이 올라온다. 쉬면 불안이 올라온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그게 눈물이다. 그러니 김호중의 눈물은 단지 김호중의 눈물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늦게 도착한 마음이 흘리는 눈물과 닮아 있다. 그래서 울컥한다.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말해놓고 어느 순간 내 눈가도 뜨거워진다. 김호중의 서사는 원래 매끈하지 않았다. 성악이라는 정통 코스에서 출발해 트로트라는 대중의 한복판으로 이동하기까지 그는 늘 가장 빠른 길을 일부러 비켜갔다. 궤도에서 이탈했던 시간, 방향표를 잃고 방황했던 시절,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기까지 혼자 견뎌야 했던 무게. 하지만 끝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소리. 상황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호흡했고 삶이 무너질수록 더 단단히 발성을 붙잡았다. 성악으로 다져진 폐의 힘 위에 트로트의 정서를 얹고 그 위에 자신의 실패와 후회와 기다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람. 이제 사람들은 묻게 된다. 김호중은 지금 어떤 국경선에 서 있는가? 어떤 노래를 남길 것인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불릴 목소리는 무엇인가? 무대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외부에서 요구된 과제가 아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허락한 고민이다. 새해의 첫 페이지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긴 시간 달려온 사람만이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지점에서 나온 표시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김호중이 새해 첫날 울었다고? 웃기지 마. 그런데 왜 나도 울컥하냐? 그건 우리가 그의 눈물에서 연예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봤기 때문이다. 성공도, 기록도, 환호도 결국 한 사람의 숨과 심장 위에 올라선다는 사실을 그 한 방울이 너무 정확히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버린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비웃을 수가 없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래, 너도 참 오래 버텼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은 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새해 첫날 누군가의 눈물은 그렇게 낯선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웃기지 않게, 그런데도 끝내 울컥하게.